콩팥 기능이 보통 수일, 심하게는 수시간 내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체액량 부족, 심한 구토나 설사 또는 식사를 못 하시면서 체액량 부족이 심해지거나 폐혈증 등 심한 감염이 있을 때 2차적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도 하고, 신독성 약제 복용했을 때 조영제를 사용하고 난 이후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 폐색이 생기면 그것이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공식품의 첨가물에 들어있는 인은 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더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성냥음료 등을 비롯한 어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먼저 줄이라고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의 앨리스 명지톡 명지병원 신장내과 최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콩팥 기능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만성 콩팥병 4단계 이상이 되면 간혹 증상이 있기도 한데 이 역시도 다양합니다. 식욕 저하, 피로감, 위압감, 부종, 수면의 질 저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증상으로 만성 콩팥병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콩팥병 4, 5기에 이르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가능한가요? 만성 콩팥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합병증을 조절하고 교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칼륨 수치가 높으면 칼륨 제한 식이 교육하고 또 칼륨 수치를 낮추는 약을 드리고, 또 이 수치가 올라가면 관련 식사 교육을 하고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을 드리고, 콩팥병이 더 진행해서 말기 신부전으로 가면 결국은 신대체 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콩팥병 4, 5기에 이르면 식이요법이 더 중요해진다고 들었어요. 사실 3기까지의 식이요법과 완전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식으로 식단을 관리를 해야 될까요? 염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특히 부종과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또 콩팥병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되고, 하루 5g 이하의 저염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그런 염장식품을 제한하고, 무엇보다도 외식, 가공식품 이런 것을 줄이고, 또 찌개나 국을 드실 경우에는 건더기는 드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백 제한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소 노폐물들이 결국은 요독 증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 하루에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사실 단백 제한을 너무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높고 생물가가 높은 동물성 단백질, 고기나 육류나 계란 등으로 필요 섭취량의 50% 이상을 단백질을 섭취하시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일부러 많이 드시려는 경우도 있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드시면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서 근육마비나 또 부정맥, 또 심장마비 같은 급성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칼륨 제한 시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많이 높은 경우에는 칼륨 약까지 드시게 됩니다. 채소를 드실 때도 가능하면 물에 담궈뒀다가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데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칼륨이 특히 껍질 부분에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껍질을 벗겨서 드시라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는 칼슘과 더불어서 뼈 안에 중요한 구성 성분인데,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게 되면 소변에서 인 배설하는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인 수치가 오르게 됩니다. 단백 제한 시기를 하게 되면 인도 따라서 인 제한 시기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기는 한데, 가공식품에 사실 생각보다 인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 가공식품의 첨가물에 들어있는 인은 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더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성냥음료 등을 비롯한 어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먼저 줄이라고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종합을 하자면 염분과 단백 제한은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칼륨과 인은 콩팥이 나빠서 생기는 결과고
그 칼륨과 인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개별화인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칼륨 수치가 정상 또는 정상의 이제 하한선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만성신부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칼륨 제한 시기를 하면서 변비가 심하면 칼륨을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성 콩팥병 환자인데 영양 불균형이 심해서 인 수치가 정상인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에게서 인 제한 시기를 권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가 결국은 개별화이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와 환자 상태를 보고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그 환자에게 필요한 시기를 교육하게 됩니다. 급성 콩팥 손상으로 콩팥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급성 콩팥 손상은 어떤 원인들로 발생하나요?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한다면 콩팥 기능이 보통 수일, 심하게는 수시간 내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체액량 부족, 심한 구토나 설사 또는 식사를 못 하시면서 체액량 부족이 심해지거나 폐혈증 등 심한 감염이 있을 때 2차적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도 하고 신독성 약제 복용했을 때 조영제를 사용하고 난 이후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 폐색이 생기면 그것이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 대개는 조기에 이제 진단을 해서 원인을 교정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투석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급성 콩팥 손상을 가급적 빨리 알아채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있을까요? 소변량이 급감한다거나 젓갈색의 소변이 나온다거나 심한 부종과 함께 호흡곤란이 나타난다거나 원인에 따라서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 많은 경우 급성 콩팥 손상은 증상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뭔가 심한 기력 저하, 구토,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오셨다가 이제 급성 콩팥 손상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지. 급성 콩팥 손상은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 치료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교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환자분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고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많이 저하되거나 하면 결국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사실 가장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